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교환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여러분들 어느덧 직육의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거 최고예요. 여러분 힘드실 때는 더 이상 진도 나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무실 때도 그냥 틀어놓으세요. 네, 그 정도의 열정으로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직류전동기의 운전을 배울 텐데, 이번에도 역시 운전 바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지난번 미션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리뷰는 어떤 내용이냐, 자여자 전동기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자여자 전동기 여러분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슨 전동기, 무슨 전동기? 분권 전동기하고 직권 전동기. 분권 전동기는 여러분 정속도 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공작기계에 사용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토크하고 전류는 무슨 관계? 비례하는 관계다.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다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계좌 회로에 퓨즈를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퓨즈 끊어지면 뒷감당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직권 전동기의 특징이었죠. 찍하고 아주 파워풀한 전동기예요. 그래서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전기철도나 크레인, 즉 기중기 같이 여러분 힘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데서 쓰이는 게 바로 직권 전동기였습니다. 직권 전동기는 절대 벨트를 걸고 운전하지 않아야 돼요. 벨트가 끊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순간적으로 무브화되기 때문에 위험 속도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럼 벨트를 안 걸고 어떻게 동력을 전달합니까? 벨트 말고 동력 전달할 게 없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어를 이용하는 거죠. 예, 기어를 이용해서 기어가 돌아가서 그 회전력이 전달이 되게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이제 직권 전동기 특징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험에서는 복권 전동기도 나오는데 일단 중요한 건 분권 전동기하고 직권 전동기를 좀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시면 복권 전동기도 살짝 보시면 되십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직류전동기의 운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직류전동기를 운전한다는 것은 크게 세 파트예요. 먼저 부릉부릉 하고, 물론 부릉 소리는 안 나지만 자, 시동을 걸어야겠죠. 기동을 해야겠죠. 스타트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속도 제어. 빠르게 돌아갈 수도 있고 천천히 돌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동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제동법은 기계적인 제동법이 아니라 전기적인 제동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여러분 디스크 패드가 쫙 조여지면서 그거는 기계적인 제동법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저는 뭐예요? 전기적인 제동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기적인 제동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역상제동, 발전제동, 회생제동. 회생제동? 요즘에 전기차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회생제동이 들어볼 법한데 저는 역상제동만 썼어요. 왜? 미리 말씀드리려고.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역상제동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동을 하고 운전을 해야겠죠. 드라이빙 걸어서. 그래서 속도 제어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멈춰야겠죠. 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직류전동기의 운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동부터 한번 스타트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동할 때 두 가지. 역시 전동기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뭐 있어요? 토크. 제가 이 토크 얘기를 도대체 몇 번 합니까? 자, 토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기동전류가 중요해요. 기동전류. 기동전류 중요하고 기동 토크가 중요합니다. 선생님, 기동 토크는 뭐고 기동전류는 뭐예요? 기동 토크라는 것은 처음에 얘가 움직일 때, 돌아갈 때 여러분 내는 힘,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기동 토크라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관성력을 이겨내면서 움직이게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걸 기동 토크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기동 토크는 클수록 좋은 거야, 작을수록 좋은 거야? 클수록 좋은 거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기동전류. 자, 이거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 모터가 있어요. 모터가 있어요. 자, 모터 스위치를 온 합니다. 온 하면 얘가 웅 하고 돌아가겠죠. 그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순간적으로 아주 큰 전류가 흘러요. 얼마큼 흐르냐고요? 수십 배의 전류가 흘러요. 나중에 배우는 유도전동기하고 달라요. 얘는 더 많이 흘러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흐르니까 전류가 너무 많이. 선생님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 적당히 크면 모르겠는데
투머치하다 이거죠.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전동기 수명 짧아집니다. 이거 건선 소송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동 전류가 너무 커도 문제야. 그러면은 너무 커도 문제니까요. 기동 전류 너무 크면 기동 안 돼요, 여러분. 차단기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은 기동 전류는 어떻게 돼? 작아야 좋은 거고. 기동 토크는 뭐 할수록 클수록 좋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how, 이제 어떻게 기동 토크를 키우고 어떻게 해야 기동 전류를 작게 만들어주겠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번 챕터에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토크하고 관련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토크 T는 자속하고 관련돼 있었죠. 그죠? 까먹으셨어요? 다시 적어드릴까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F는 B, I다. 여기서 B가 뭐였죠? 자속 밀도였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생각해도 돼요? 얘를 파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파이는 힘에다가 메타 곱하면 토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나 그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토크가 세려면 여러분 뭐가 많이 세게 나가야 돼? 자속이 많이 세게 나가야죠. 자속을 만들어주는 게 계좌죠. 그럼 계좌의 전류를 세게 흘려야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계좌 저항 값을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좌 저항기를 설치해서 저항을 좀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처음에 기동을 할 때는요. 계좌 저항 값을 낮춰놔요. 계좌 저항기 값을. 그럼 전류가 세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속이 팍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동 전류는 또 작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얘가 전기자야.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지만 얘가 이제 전기자라고 할게요. 전기자에 이제 전류가 공급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뭐예요? 전기자 전류. 근데 기동할 때는 얘가 좀 너무 커서 문제라니까요. 안 되겠는데. 얘를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저항을 달아준다 이거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기동 저항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시동을 걸 때는 반대로 여기에 저항값을 어떻게? 크게 만드는 거지. 크게 만들면 이때 순간적으로 이 전류가 어떻게 돼요?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기동하고 나서 다시 원상복구 시키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동이다 또는 시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속도 제어. 여러분 전동기에서 속도 빼면 시체라고 했었죠. 그럼 또 복습해. 우리 끝까지 복습하는 거야. 아주 그냥 전기기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유도기전력 E는 자속 파이하고 N하고 비례하는 관계다. 이 식도 어떻게 나오는지 또 생소합니까? 다시 적어드릴까요? 역기전력 E는 62분의 PZ 파이 N. 거기에서 요 파이 N만 끄집어낸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파이 N하고 N, E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지? 주인공. 지금 무슨 제요? 속도제요. 그럼 주인공이 누구야? 여기 세 개 중에서.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회전수 N이 주인공이죠. 그럼 이 식을 회전수로 정리해 볼게. 이 식은 얘를 넘기면 되죠. 얘를 넘기면 되잖아요. 넘기는 거 모르신 분들은 전기수학 보시라고 했어요. 자, 넘기시면 파이분의 2가 되죠. 2가 뭔데? 모른다고요? 역기전력이라고요. 여러분, 그럼 요 2를 이렇게 지어볼게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예쁘게 써볼게요. 자, 분모에는 파이죠. 그리고 2가 뭐라고요? 2가 역기전력. 근데 직류 전동기에서 역기전력 2는 어떻게 구했죠? 단전전압 V에서 빼기 전압강화 IARA. 게임 끝났네요. 내가 회전수를, 속도를, 이제 여기 속도란 건 이제 회전수야. 선생님, 속도는 메타퍼세크 아닙니까? 그냥 시험에서 단위 보고 따라오시면 돼. RPM, 뭐 그런 것까지 여러분 태클 걸 수는 없고, 자, RPM이라고 하고, 또 헷갈리실까? 보통 우리는 RPM으로 나오니까, 분당 회전수로. 자, 그러면은 내가 얘를 컨트롤하고 싶어요. 만약에 제 딸이 또는 제 조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직접 컨트롤할 수도 있지만 누구 통해서 컨트롤할 수도 있죠. 이해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속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내가 회전수를 재우고 싶잖아. 자속을 건드려도 된다요? 그죠? 만약에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바로 야, 너 이거 해! 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아버지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 부탁해가지고 이 사람 저거 좀 하게끔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얘를 건들 수도 있다. 자속을 건들 수도 있다. 왜? 반비례하는 관계 특성 살려서. 자속을 누가 만드는데? 아직도 생소해요? 모르시겠다고? 계좌가 만든다고요. 누가 만든다고? 계좌.
그래서 계좌를 컨트롤하면 계좌에서 나오는 자속을 컨트롤하면 회전수가 제어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계좌 제어라고 해요. 무슨 제어? 계좌 제어. 자, 그 다음에 여기 R 보이세요? R? 저항이죠. 오! 그럼 내가 이 저항을 여러분 컨트롤해도 회전수가 제어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저항 제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V. V가 뭐예요? 단자전압이죠. 단자전압. 내가 공급해주는 그 전압. 걔를 컨트롤해도 회전수가 제어가 됩니다. 자, 이런 제어를 뭐라고 그래요? 전압 제어라고 하는 거지. 아, 그래서 속도 제어 방법에는 이러한 식에서 우리가 유출을 해서 뭐 계좌 제어도 있고 저항 제어도 있고 그다음에 전압 제어도 있다더라. 물론 전압 제어는 또 뭐가 있어요. 그거는 본문 가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본문 가기 전에 이 정도 감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문에서 여러분 수업 들으실 때 그 내용이 좀 편하게 들리십니다. 왜 우리 대상정기 원장님 왜 저렇게 했던 말 계속하냐? 했던 말 계속해도 까먹어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면서 여러분께서 수업만 들으셔도 최대한 암기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읽은 책에는요. 최소한 7번은 들어야 그게 여러분 조금 귀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동법 갈게요. 제동법인데 이제 전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멈추는 방법이에요. 전기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 시험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역상제동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상제동을 어렵게 풀지 않을게요. 그냥 가볍게 풀게요. 가볍게. 일단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자, 제가 팽이를 그려냈어요. 물론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 제가 워낙 그림 못 그려서 팽이가 있는데 여러분 팽이가 요렇게 회전한다고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어리진 선생님들은 옛날에 팽이놀이 많이 하셨을 텐데 팽이가 이렇게 뱅뱅뱅 돈다고 할게요. 돈다고 할 때 자, 이쪽 방향으로 돈다고 할게요. 그럼 얘를요 여러분 멈추게 하고 싶어요. 멈추게. 아유 선생님 뭐 간단하죠. 손으로 잡으면 되죠. 아니 그건 기계적인 방법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기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기적인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기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잡지 마세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제가 팽이라고 그리니까 이게 우스워 보이죠? 그럼 이걸 조금 오버해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이걸 오버해서 전철의 바퀴라고 할게요.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전철 바퀴 있지 않습니까? 바퀴? 전철이 있으면 차량이 있으면 이 바퀴 있지 않습니까? 이 바퀴에 물론 제어 차량이겠지만 이 바퀴에 모터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물론 그 차량마다 다 있는 건 아니죠. 아무튼 모터 이걸 스톱시키고 싶은 거죠. 그걸 이제 전기적으로 우리가 역상. 그럼 이거는 좀 말이 좀 이상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를 역상이라는 것은 상을 뒤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기술사 시험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념적으로 역방향의 토크를 걸어주는 거야. 무슨 토크? 역방향의 토크. 그럼 이렇게 돌다 가다가도 탁 하고 쓸 수가 있겠죠. 속도가 감속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자, 팽이를 막 이렇게 쳐서 팽이 살릴 때 어때요? 한 방향으로 계속 돌려주죠. 근데 팽이를 죽이고 싶으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주면 되겠죠. 그런다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역회전 되는 건 아니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반대방의 힘이 가해지게끔 그렇게 해주는 걸 우리가 역상제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라는 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키워드. 키워드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여러분 문제 푸실 수 있어요. 힘내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3분만 시청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에듀클래스와 함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분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팩트 있게 전달을 하니 약간 말이 거칠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부만 하면 급격히 피곤해진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 재미도 없는 전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
환장한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죠.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전기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게 팩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서 공부할 맛이 안 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진심 개빡침.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되지만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수험생분들이 큰맘 먹고 교재하고 온라인 강의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자기 혼자 떠든다든지 아니면은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책과 강의가 따로 노는 거죠. 책은 책대로, 강의는 강의대로.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떤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어후, 저도 두렵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공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그리고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뭐였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격증 취득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자격증을 진짜 따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가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에 단 한 개라도 공감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